이 좋은 걸 왜 진작 안 알려줬어? 나 요즘 완전히 달라졌다니까.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두 노인의 대화였습니다. 한쪽은 박영순 씨, 78세. 다른 한쪽은 제 오랜 친구 김순영 씨, 80세였지요. 무슨 말이야, 영순 씨.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달라졌다는 거야? 박 씨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내가 석 달 전부터 박정훈 선생님 말씀대로 하고 있잖아. 귀 뒤에 있는 그곳만 매일 눌러줬을 뿐인데 요즘은 손자 전화번호도 다 외우고 있다니까. 예전엔 내 집 현관 비밀번호도 자꾸 까먹었는데 말이야. 저는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정훈입니다. 올해 83세, 50년 넘게 신경과 의사로 일해왔지요. 특히 노인 기억력 문제를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아, 정훈 선생 얘기구나. 나도 요즘 자꾸 깜빡거려서 걱정이었는데. 그런 방법이 있다고. 어디를 누르는 건데. 김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여기, 귀 뒤에 움푹 들어간 이곳 말이야. 풍지혈이라고 한데, 이걸 하루에 3번만 눌러주면 기억력이 되살아난다니까. 정말, 그게 다야? 그렇게 간단한 거였어. 그게 다가 아니지. 다른 방법도 있어. 내가 다 알려줄게. 제가 연구한 기억력 회복 비결이 두 노인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방법은 제가 25년 전부터 연구해온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행복해집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가장 빠르게 이야기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지 못했던 그날부터 시작된 연구였지요. 어머니, 저예요. 정훈이에요. 거기 누구지? 당신은 누구세요? 의사로서 알고 있었습니다. 치매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아들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맹세했습니다. 기억이 사라지는 진짜 이유를 찾아내고 그것을 막을 방법을 찾겠다고. 25년간의 연구 끝에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기억력 저하의 주된 원인은 뇌세포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막혀서 생기는 문제였습니다. 뇌는 끊임없이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고 꺼내 쓰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이 모든 활동에는 산소와 영양분이 필요하고 이것은 바로 피를 통해 공급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굳어가고 특히 뇌로 향하는 피의 통로가 좁아지게 됩니다. 그럼 무엇이 이 피의 흐름을 방해할까요? 바로 우리 몸의 특정 부위에 있는 관문이 문제였습니다. 귀 뒤쪽에 움푹 파인 곳, 바로 풍지혈이라는 곳이 뇌로 가는 피의 중요한 길목이었던 것입니다. 풍지혈은 한의학에서 오래전부터 중요하게 여겨온 자리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 부위는 후두와 삼각이라고 불리며 뇌로 향하는 주요 혈관들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이곳이 굳어지면 피의 흐름이 방해를 받고 그 결과 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됩니다. 선생님, 그럼 이 풍지혈만 눌러주면 기억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박 씨가 귀 뒤를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풍지혈은 뇌를 깨우는 경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곳을 부드럽게 자극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개선되기 시작하죠. 제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25년간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것은 대부분의 기억력 저하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 습관이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 최근에 마트에 가서 뭘 사러 갔는지 까먹는 일이 많아요. 이런 것도 피의 흐름 때문인가요? 박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뇌는 매우 정밀하고 예민한 기관입니다. 단 1분만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도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은 더욱 예민하지요. 그렇다면 이 풍지혈을 어떻게 자극해야 하는 거죠? 박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양손의 두 번째 손가락을 사용하세요. 양쪽 귀 뒤로 손가락을 가져가 움푹 들어간 부분을 찾습니다. 그곳을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동그랗게 원을 그리며 10초간 마사지하세요. 왼쪽, 오른쪽 각각 해주시면 됩니다. 김 씨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나도 처음엔 뭐 이런 게 도움이 될까 싶었는데 한 30초만 지나도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야. 그렇군요. 그런데 선생님, 이것만으로 충분한가요? 박 씨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풍지혈은 시작일 뿐입니다.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을 완전히 개선하려면 몇 가지 더 해야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다른 방법들을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등 풀어주기입니다. 어깨와 등이 굳어 있으면 피가 잘 흐르지 않습니다. 특히 목 근육이 중요한데 목 뒤쪽 근육들 사이로 뇌로 가는 주요 혈관들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효자손이나 긴 막대기를 사용해서 등을 부드럽게 두드려 주세요. 특히 목과 어깨 사이, 그리고 등 윗부분을 집중적으로 자극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쪽을 30초, 반대쪽도 30초, 총 2-3분 정도 문질러주면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그거 좋겠네요. 제 등이 항상 뻐근했거든요. 박 씨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이 방법은 기억력 향상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도 높여줍니다. 잠들기 전에 해보세요. 눈이 또렷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 겁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목 근육 풀기입니다.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을 보느라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 자세가 목 근육을 긴장시키고 결국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합니다. 목을 부드럽게 좌우로 돌려주세요. 천천히 무리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을 앞뒤로 숙였다 들었다 하는 동작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3분만 투자해도 뇌로 올라가는 혈류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김 씨가 거들었습니다. 나는 그거 따라하고 나서부터 대화할 때 단어가 훨씬 잘 떠오르더라고. 전에는 말하다가 아, 그게 뭐지? 하고 자주 멈췄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없어.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좋아지면 집중력이 높아지고 말의 흐름도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선생님,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이런 기억력 저하가 생기는 건가요? 그냥 나이 탓이 아닌가요? 박 씨가 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우리의 일상 습관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스마트폰 사용 습관이 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로 오랜 시간 스마트폰을 보면 목 뒤 근육이 긴장되고 이것이 피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아, 저희 손자도 항상 그렇게 하는데. 박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젊은 세대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수면 자세도 중요합니다.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이 굽어져 혈류가 방해받습니다. 셋째, TV를 보며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몸이 굳어지면 혈류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단합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패합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니까요. 저는 제가 수년간 연구하고 환자들에게 권했던 실천법을 소개했습니다. 기억력 회복은 결심이 아니라 노출이 핵심입니다. 자신을 자극에 노출시키는 것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 요일별로 한 가지씩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풍지혈 마사지, 화요일은 등 긁기, 수요일은 목 근육 풀기. 이런 식으로요. 그럼 매일 다른 걸 해야 하나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모든 방법을 일상에 통합할 수 있게 됩니다. 가족과 함께하면 더 효과적이고요. 서로 도와주면서 하면 재미도 있고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김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나도 아내랑 같이 하고 있어.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등을 두드려주고 저녁엔 풍지열을 마사지해주고 덕분에 부부관계도 더 좋아진 것 같아. 그렇군요.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박 씨가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저는 실제 환자 사례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에 74세 박진자 어르신이 계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자기 집 주소도 가끔 헷갈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들을 3개월 실천하신 후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어느 날 선생님, 오늘 아침에 30년 전 친구 전화번호가 생각났어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자연스럽게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한 거죠.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76세 이종섭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항상 메모장에 전화번호를 적어 다니던 분이었어요. 하루는 외출했다가 급히 아들에게 연락해야 하는 일이 생겼는데 스마트폰 배터리가 다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공중전화를 찾았지만 아들 번호가 적힌 메모장은 집에 두고 온 상태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 아들 전화번호가 머릿속에 떠올랐다고 해요. 이분이 제게 그 경험을 말씀하실 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선생님, 제 머릿속에 아직 기억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제가 스스로를 너무 믿지 않았던 거죠. 우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박 씨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피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풍지열 말고 다른 중요한 자극 부위도 있나요? 박 씨가 궁금해했습니다. 네, 물론 있습니다. 4번째로 중요한 것은 손가락 운동입니다. 저는 손가락 마디마디를 꼼꼼히 주무르는 방법을 시연해 보였습니다. 손가락 끝에는 수많은 신경 말단이 있습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뇌의 여러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기억력과 관련된 뇌 부위도 마찬가지죠. 특히 엄지와 검지를 맞대고 확 하고 튕기듯 펴는 동작이 효과적입니다. 김 씨가 바로 따라 해보며 말했습니다. 아, 이거 재미있네. 손가락이 찌릿찌릿하는 느낌이 드는데? 맞습니다. 그 찌릿함이 바로 혈류가 개선되는 신호입니다. 각 손가락마다 10번씩 하루에 3번만 해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박 씨도 따라하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혹시 식습관도 영향이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5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식습관입니다. 뇌에 좋은 음식이 있고 나쁜 음식이 있습니다. 저는 오랜 연구 끝에 발견한 뇌 건강에 가장 좋은 식품들을 소개했습니다. 청어, 고등어, 삼치 같은 등 푸른 생선이 특히 좋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뇌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블루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 과일도 좋습니다.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생선을 별로 안 먹었는데 이제부터 자주 먹어야겠네요. 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도 뇌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셔도 효과가 있어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은 정제된 설탕과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 혈류를 방해합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풍지열 자극, 등 풀어주기, 목 근육 풀기, 손가락 운동, 그리고 식습관 개선입니다. 하지만 6번째 방법이 실은 가장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두 노인이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바로 기억 훈련입니다. 우리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기 마련입니다. 근육이 운동을 해야 발달하는 것처럼 뇌도 꾸준히 자극해 주어야 합니다. 어떤 훈련을 해야 하나요? 박 씨가 물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악기를 배운다든지, 외국어를 공부한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활동들이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자극합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악기를 배워요? 손가락도 잘 안 움직이는데? 박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에는 82세에 하모니카를 배우기 시작해서 1년 만에 동네 경로당에서 공연까지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하모니카를 배우면서 기억력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김 씨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나도 요즘 시 외우기를 시작했어. 청소년 시절에 배웠던 윤동주의 시를 다시 외우고 있는데 재미있더라고. 처음엔 한 줄도 못 외웠는데 지금은 서시를 완전히 외웠다니까.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를 외우는 것은 언어 능력과 기억력을 함께 자극하는 최고의 훈련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혼자 사는데 이런 것들을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까요? 박 씨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물론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점도 있습니다.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에서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7번째 방법이 바로 사회적 교류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생각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뇌는 크게 자극받습니다. 특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더 효과적이죠. 그래서 저는 제 환자분들께 커뮤니티 활동을 권장합니다. 동네 경로당, 복지관, 취미 모임 같은 곳에 참여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곧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될 겁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김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시니어 합창단에 나가고 있거든요. 처음엔 노래 가사도 잘 외우지 못했는데 지금은 20곡이 넘는 노래를 모두 외우고 있어요.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박 씨가 감탄했습니다. 사실 노래 부르기는 뇌를 자극하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제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노래는 언어 능력, 리듬 감각, 감정 표현, 기억력 등 뇌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사용하게 만듭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는 활동이고요. 자, 이제 8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이 기억력과 관련이 있나요? 박 씨가 궁금해했습니다.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는 그날 배운 정보들을 정리하고 기억으로 고정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 이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군요. 저는 요즘 잠이 잘 안 와서. 박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수면에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하지만 몇 가지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을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하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등 풀어주기와 목 근육 풀기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몸에 리듬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김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예전에는 잠이 안 와서 새벽 3시까지 TV를 보곤 했는데 선생님 조언대로 저녁 8시부터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니까 잠이 훨씬 잘 오더라고요. 좋은 습관이군요. 저는 김 씨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9번째 방법은 명상입니다. 하루에 10분만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명상이요? 그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박 씨가 망설이는 듯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다른 생각이 들면 그냥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명상은 뇌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줄어들고 혈압도 안정되죠. 이는 모두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10분이면 되는군요. 한번 시도해 볼게요. 박 씨가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방법은 웃음입니다. 두 노인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웃음이요? 네, 웃음입니다. 웃을 때 우리 뇌에서는 엔도르핀,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뇌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웃을 때는 온몸의 근육이 이완되고 혈관이 확장되어 혈류가 개선됩니다. 특히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매일 최소한 3번은 큰 소리로 웃으라고 권합니다. 재미있는 영화를 보거나 유머책을 읽거나 즐거운 추억을 회상하면서 말이죠. 김 씨가 박 씨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둘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옛날 이야기하면서 웃으면 되겠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박 씨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저도 기억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은 기억력을 회복하기 위한 10가지 방법을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저는 두 분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론은 알지만 실천하지 않아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에게 항상 권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30일 챌린지입니다. 30일 챌린지요? 그게 뭔가요? 박 씨가 궁금해했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겁니다. 뇌는 습관에 매우 민감한 기관입니다. 30일 동안 꾸준히 실천하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작은 수첩을 마련하세요. 그리고 매일 실천한 내용을 간단히 기록하세요. 예를 들어 오늘 풍지혈 마사지 3분, 등 두드리기 2분, 명상 5분이라고 적는 겁니다. 체크리스트처럼 사용해도 좋고요. 기록을 하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 자신의 실천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록 자체가 하나의 기억 훈련이 됩니다. 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처음엔 매일 기록했어요. 지금은 이미 습관이 되어서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고 있지만요. 그럼 선생님,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면 얼마나 빨리 효과가 나타나나요? 박 씨가 물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은 3주에서 4주 사이에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왠지 머리가 맑아진 것 같다 정도의 미미한 느낌일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2개월, 3개월 후에는 확실한 차이를 체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화번호를 더 쉽게 기억한다든지 물건을 둔 곳을 잘 기억한다든지 대화 중에 단어가 더 자연스럽게 떠오른다든지 하는 변화들이 생깁니다. 와, 정말 기대되네요. 박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신을 너무 채찍질하지 마세요. 가끔 잊어버리고 실천하지 못하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책하지 말고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한두 번 실패하면 나는 안 되라고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지 완벽함이 아닙니다. 80%만 실천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김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처음엔 매일 하려고 했다가 가끔 빼먹으면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할 필요 없다고 하시니까 마음이 편해졌죠.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생활의 일부가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억력을 되살리는 10가지 방법과 실천 전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두 노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기억력은 결코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뇌로 가는 길이 막혀 있을 뿐입니다. 그 길을 다시 열어주면 기억은 다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25년 전 저희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지 못했을 때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이 분야로 이끌었고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기억은 우리의 정체성이자 삶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우신 방법들은 단순히 전화번호를 기억하게 해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기억,
인생의 경험들을 지켜주는 방법입니다. 박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최근에 손녀의 이름을 잠시 떠올리지 못했을 때 정말 무서웠거든요. 그 아이는 제 전부인데 이제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풍지열 마사지부터 해보시고 하나씩 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느껴보세요. 김 씨가 박 씨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함께 해보자고, 영수 씨. 나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이제는 이 방법들이 내 삶의 일부가 되었어. 너도 곧 변화를 느낄 거야. 네, 꼭 해볼게요. 박 씨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친구들과도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기억력 저하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경험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면서 더 건강한 기억력을 유지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면서 비슷한 고민과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오늘 배우신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의 기억과 인생을 다시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기억력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단지 깨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박정훈 의사의 깜빡하는 당신, 이곳을 누르면 기억력이 되살아납니다 하였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